한국인 댄서들은 춤을 정말 잘 춥니다. 하지만 한국 무용수들의 약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외 무용단 입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의 해외 진출해 보는 것 댄스 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오디션에서 발전시키면 좋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막연히 열심히 하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두고 좋은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해외 무용단 입단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오디션을 위해 준비해야 될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두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한다고 하면은 해외 무용단의 입단에 더욱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한국인 댄서들은 춤을 정말 잘 춥니다. 그래서 예술 감독님들이 무용수들의 개인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무용수들의 약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운 움직임을 요구받았을 때 혹은 즉흥을 요구받았을 때 본인이 작품에서 보여준 것과의 달리 본인의 역량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외 무용단 합동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탈락하는 무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는 콩쿨 문화와 입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 하나를 되게 1년 동안 열심히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오디션을 바라보면요. 작품 하나만 가지고 입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등 라운드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라운드마다 요구하는 오디션의 과제도 다릅니다. 하나의 작품만 잘해서는 해외 오디션에 입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디션 합격을 위한 핵심 역량, 첫째, 음악성입니다. 여러분 무용을 하면서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운터 맞춰, 박자세 들어보셨죠? 해외 무용단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음악성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이 춤을 추다 보면은 카운터보다 테크닉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다 놓치고 테크닉 바퀴수는 더 많이 돌고 오디션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음악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지원하게 되면은 오디션 같은 경우는 군무, 앙상블로 지원하게 됩니다. 앙상블 같은 경우는 키도 비슷한 신장을 뽑게 되고 음악 카운터라든지 군무에 어울릴 수 있는 댄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많은 학교들은 이 음악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 교과목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한다든지 그런 과목들이 꼭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성이 테크닉만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션에서 나 꽂혔다 5바퀴 6바퀴 돌아가네 해서 음악을 다 보내고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음악을 잘 맞춰서 시험을 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요소들은 발레 클래스 뿐만이 아니라 무용단에서 주는 레파토리 시험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무용단 레파토리 이 박자 세는 거, 그래서 그 음악에 맞게끔 카운트를 잘 표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안무 습득력입니다. 안무 습득력은 정확한 동작과 동선, 파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음악 카운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무 습득력은 공연 제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공연 준비가 길어지고 공연을 올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세계에는 이 안무 습득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동작을 익히고 수행하는 것은 무용수에 있어서는 큰 장점인데요. 제가 실제로 컴퍼니에서 활동했을 때 입단한 지 일주일 만에 큰 대작 3개를 제가 올려야 했었습니다. 카르멘, 로미오 앤 줄리엣, 스파르타쿠스 일주일 만에 제가 다 외워서 공연을 올려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잘해야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보다 순서 안 틀려야 되지 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첫 공연을 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3가지 레파토리를 단시간에 빠르게 외우는 것을 보고 당시 제 단장님이 저를 굉장히 신뢰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빵꾸 자리를 제가 다 들어가게 되고 캐스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거의 180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처음 들어가면 다들 1년 계약을 받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저는 3년이라는 긴 연장 계약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오디션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용단 레파토리 따라하기입니다. 그 똑같은 댄서들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안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빠른 안무 습득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음악성은 당연한 디폴트 값이죠. 물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한 작품을 오랫동안 연습해 왔던 국내 무용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을 움직여 보려니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안무 습득력을 늘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음악성을 늘리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콩쿨 작품처럼 한 작품을 오랫동안 연습하기보다는 여러 작품들을 짧게라도 경험을 해보고 춤을 춰보고 한 선생님한테 배우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배워보시는 것이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무용 워크숍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접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든 잘 소화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무용단의 레파토리 같은 경우도 많이 봐보시고 공연 영상도 많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영상을 보고 동작이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카운트들을 항상 생각해보고 연습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항상 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추고 있고 영상 속에 본인이 박자는 어떻게 쓰고 움직임의 질감은 어떤지 기존의 오디션 영상들 혹은 해외 레파토리 영상들과 비교해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무 습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무가의 의도 파악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오디션 레파토리 따라하기에 있어서 시범자가 이야기를 할 때 동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레파토리의 특성도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안무를 습득할 때는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 가볍게 공기를 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터프하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추는 댄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무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디션 참가했을 때 안무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퀴벌레처럼 굉장히 징그럽고 저질스럽게 표현을 해라. 표정이든 손가락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꺼림칙하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굉장히 멋있게 그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무가는 멋있게 춤을 추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의도 파악들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안무 습득력도 중요하지만 안무가 의도 파악도 중요하다는 점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제가 언어를 세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술감독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술감독은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감독도 있고 또 다른 예술감독 같은 경우는 언어 와서 배우면 된다 라고 열려있는 예술감독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용단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발음 플렉스 해야 된다, 방향은 뭐 사선 방향이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나 이 소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만 오디션에 그래도 승산은 있습니다. 소위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언어는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역량은 아닙니다. 언어가 부족한 무용수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디션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면접 때 들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장, 특히 면접할 때는 휴대폰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단장님이랑 소통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휴대폰 앱을 써서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금방 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해 주시고요. 영어 번역 앱을 통해서 단장님과 소통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라도 하시는 것이 더 낫다. 면접인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휴대폰 번역 앱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적극적인 면에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디션 합격자들을 보면요, 영어를 잘 못하는 무용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중 한 무용수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단하기 전부터 입단하고 나서까지 저희 무용 영어 수강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무용수 같은 경우는 영어적인 스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무용단의 분위기 메이커로도 지금 잘 적응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종신계약까지 받아가면서 무용단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외 오디션 합격을 위한 3가지 역량을 알아봤는데요. 음악성, 안무 습득력, 언어 능력.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외 무용단 입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해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